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음식점과 교회, 체육시설, 병원 등 일상 속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7일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중구 요양병원에서 8명, 남구 체육시설에서 6명이 감염됐습니다. 달서구 소재 콜센터와 북구 소재 간해수공업 업체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45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17명, 경주 7명, 포항 영천 4명 등입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 농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반면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가을 장마 때문에 출하를 앞둔 배추들이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20년 넘게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계화 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가을 장마로 비가 쏟아지면서 애써 키운 배추들이 대부분 망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은 이 배추들은 이렇게 안쪽까지 모두 썩어 문드러지면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에 장마가 겹치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배추 무름병과 황화병 등이 번졌습니다. 그나마 나은 배추를 골라 팔아보려고 해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폭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상품 기준 고랭지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10,000원 정도로 평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과 학교 급식 수요가 줄어드는 등 소비가 위축된 탓입니다. 지금은 물량도 없는데 가격은 배추 가격은 없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는 비싸고 그러니까는 작업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태죠.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약 3,500헥타르. 이 중 40%가 아직 출하를 하지 못했는데 무름병 등 병충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가 현장을 방문해 작황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계속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정부 수급 관리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추석 전까지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에 소비는 줄고 장맛비에 배추는 썩어가는 상황. 농민들은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5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선물과 차례상 음식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00원이었던 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밥상 물가.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달걀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약 26%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님들은 장 보러 가기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와서 급한 것만 조금씩 사가죠.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손님도 손님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못 살아 다 죽어. 파는 사람도 물가가 비싸면 힘들어.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또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막 지갑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추석 기간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변수와 이번 달부터 풀리는 국민지원금 11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과는 달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등 경북 지역의 행정 개편 움직임이 일며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통합 정책 토론회 장면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 소멸 위기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이 소재에 있는 대표적인 중소규모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의 그 통합 문제는 성공 선도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동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소멸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도청 예정 신도시의 완성을 통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성장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예천이 통합하지 않고는 성장 거점 도시를 확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동 예천은 반드시 통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도청 유치를 할 적에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거점 도시를 인구 10만 가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동 예천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점진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서로 간에 이 연계 협력을 하고 교류하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이 주민 편의라 하는 이 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천시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해 다시 장학금을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장학 혜택을 받았던 김호일 씨가 최근 영천시 장학회에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의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영천시 장학회에서도 내실 있게 장학 사업을 운영해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기업이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전기차만 팔겠다고 했다죠. 네, 매연을 뿜어내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옛 풍경이 돼버릴 날도 오겠네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도 좀 해방되고요. 저도 환경을 위해서 오늘부터 일회용품 컵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 볼 때 천가방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